어르신들, 이제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미 근육 감소가 시작된 겁니다. 횡단보도 건널 때 신호등이 바뀔까봐 불안하시죠? 계단 오를 때 난간 없으면 걱정되시나요? 걸음이 느려져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앞서간다. 의자에서 한 번에 못 일어난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40년간 영양학 연구하면서 수천 명을 봤는데요. 75세 박상철 어르신, 손주랑 공원 나가도 벤치에서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손주가 할아버지, 왜 맨날 앉아만 계세요? 울컥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버지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한 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박상철 어르신, 이제는 등산도 자유롭게 하십니다. 77세 이명자 어르신, 청소만 해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탁구 치러 다니세요. 이건 마법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 방법을 아셔야 합니다. 근감소증 의심 증상 상세 가이드. 나도 해당이 되는지 잘 들어보세요. 구체적인 증상들이 있어요. 계단 오르기 어려움은 근감소증의 가장 대표적인 초기 증상 중 하나입니다. 평소 쉽게 올라가던 계단이 갑자기 힘들어지거나 2, 3층 정도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과 엉덩이 근육둔근의 약화로 인해 몸을 위로 끌어올리는 힘이 부족해집니다. 자가 진단 방법이 있어요. 몸 상태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10개 정도의 계단을 올라가면서 다음을 체크해 보세요. 중간에 쉬어야 하거나 난간을 꼭 잡아야만 올라갈 수 있거나 올라간 후 심하게 숨이 차고 다리가 떨린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계단을 내려갈 때도 무릎에 통증이 있거나 불안정한 느낌이 든다면 근력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변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찾게 되고 지하철이나 건물에서 계단 이용을 피하게 됩니다. 집에서도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꺼리거나 한 번에 여러 물건을 가져가려고 하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기 어려워짐. 구체적인 증상들은 체크해 보세요. 이전에 쉽게 들 수 있던 쌀포대, 물통, 장바구니 등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집니다. 팔의 근력뿐만 아니라 등과 어깨, 복부, 근육의 종합적인 약화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특히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허리에 무리가 가거나 들고 있는 동안 팔이 떨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가 진단 방법으로도 체크해서 검사받아 보셔야 해요. 5kg 정도의 쌀포대나 생수통을 들어보세요. 바닥에서 허리 높이까지 들어 올리기 어렵거나 들고 있을 때 30초도 안 되어 내려놓아야 한다면 근력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양손으로 들어야 하는 물건이 점점 늘어나거나 물건을 들 때 응 하는 소리가 자주 나온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변화, 장보기를 할 때 카트에 의존하게 되고 세탁물을 빨래줄에 널기 어려워집니다. 화분을 옮기거나 청소기를 사용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지며 가족들에게 무거운 것을 들어달라고 부탁하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힘들어지고 꼭 어딘가를 붙잡으려 한다. 이런 증상들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의 약화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소파나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팔로 지지하지 않으면 일어나기 어렵거나 일어나는 동작이 매우 느려집니다. 특히 낮은 의자나 소파에서 일어나기가 더욱 힘들어집니다. 자가 진단 방법 해보시고 몸으로 느껴보세요. 진단이 중요합니다. 팔짱을 끼고 의자에서 5번 연속으로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해보세요. 30초 안에 완료하지 못하거나 중간에 팔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하체 근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또한 일어날 때 어이쿠 같은 신음소리가 자주 나오거나 일어난 후 잠시 균형을 잡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변화. 화장실에서 변기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져 손잡이 설치를 고려하게 됩니다. 식당에서 의자보다는 등받이가 높은 의자를 선호하게 되고 바닥에 앉는 것을 피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증상들 중 또 하나는 정상적인 보행 속도는 1초에 1m 정도입니다. 근감소증이 진행되면 걸음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며 보폭도 짧아집니다. 다리 근육의 약화로 발을 들어 올리는 힘이 부족해져 끌고 걷는 듯한 보행 패턴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가 진단 방법 다시 체크해 볼까요? 4m 거리를 평상시 속도로 걸어보세요. 5초 이상 걸린다면 보행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걸을 때 자꾸 뒤처지거나 천천히 가자는 말을 자주 한다면 보행 속도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변화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등이 바뀔까봐 걱정되고 지하철이나 버스에 늦을까봐 미리 나서게 됩니다. 산책이나 외출을 꺼리게 되고 짧은 거리도 택시를 이용하는 빈도가 늘어납니다. 자주 넘어지거나 균형 감각 저하되는데요. 구체적인 증상들은 근육량 감소는 단순히 힘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 감각과 순발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작은 턱에 걸려도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거나 갑자기 방향을 바꿀 때 비틀거리게 됩니다. 특히 어둡거나 고르지 못한 바닥에서 더욱 불안정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가 진단 방법으로는 꼭 해보세요. 당뇨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자가 진단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눈을 감고 한 발로 10초간 서보세요. 3초도 버티지 못한다면 균형 감각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또한 갑자기 뒤돌아서거나 고개를 빨리 돌릴 때 어지럼증을 느낀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6개월 내에 넘어진 경험이 2회 이상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일상생활에서의 변화. 욕실이나 계단의 손잡이 설치를 고려하게 되고 미끄러운 신발보다는 굽이 낮고 바닥이 두꺼운 신발을 선호하게 됩니다. 야간 외출을 피하고 눈이나 비 오는 날 외출을 극도로 조심하게 됩니다. 추가적인 의심 증상들. 악력 소나기 힘 약화, 병뚜껑을 열기 어려워지거나 젓가락질이 불편해지고 펜을 오래 잡고 있기 힘들어집니다. 체중 감소 없는 근육량 감소. 체중은 그대로이지만 옷이 헐렁해지고 팔다리가 가늘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만성적인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분히 쉬어도 피로가 회복되지 않고 일상적인 활동에도 쉽게 지치게 됩니다.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위 증상 중 3개 이상이 해당된다면 근감소증을 의심하고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 6개월 내에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면 빠른 진료가 필요합니다. 가정의학과나 내분비내과, 재활의학과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근육량 측정 DXA 스캔, 악력 측정, 보행 속도 검사 등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근감소증은 조기 발견하고 적절한 운동과 영양 관리를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증상을 무시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몸의 근육이 조용히 그러나 무서운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30세부터 매년 1%씩, 50세 이후는 매년 2%씩 근육이 사라집니다. 80세가 되면 젊을 때 근육의 40%만 남습니다. 즉, 절반 이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이고, 저는 밥 먹고 반찬 먹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요.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젊을 때는 체중 1kg당 0.8g이면 충분했지만 65세 이후는 체중 1kg당 1.2g이 필요합니다. 60kg 어르신이라면 하루에 단백질 72g을 드셔야 합니다.
72g이 어느 정도냐 하면 계란 12개, 두부 7모, 생선 3토막, 이걸 전부 다 드시라는 건 아닙니다. 조합해서 드시면 충분히 가능해요. 예를 들어 아침에 달걀 2개, 우유 1컵, 점심에 생선 1토막, 된장찌개 속 두부, 저녁에 두부 반모, 닭가슴살 조금, 이렇게 나눠 먹으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것. 젊을 때는 먹은 단백질의 80%를 흡수했는데 70세 이후에는 겨우 50%밖에 못 씁니다. 즉, 똑같이 먹어도 절반은 버려진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더 많이 먹어야겠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밥 잘 먹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지 하셨던 거예요. 밥은 배만 채워주지 근육을 키워주진 않습니다. 근육은 단백질로만 만들어집니다. 탄수화물, 지방은 근육을 못 만듭니다. 어르신들, 밥만 열심히 드시면 지방만 늘어납니다. 이제 아시겠죠? 근육이 빠지는 건 나이 탓이 아닙니다. 먹는 방식, 특히 단백질 부족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와 생활 습관만 바꾸면 70세든 80세든 근육은 다시 살아납니다. 실제로 78세 어르신이 3개월 만에 허벅지 근육이 20% 늘었습니다. 걷는 속도도 빨라지고 계단도 거뜬하게 오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단백질을 제대로 챙기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건강, 수명, 활력 있는 노후의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근육이 살아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새우입니다. 새우 100g에 단백질이 무려 24g 들어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소화가 잘 돼서 어르신들께 딱이에요. 새우 영양 성분. 새우는 단백질만 좋은 게 아닙니다. 칼슘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 도움을 주고 아연이 많아 면역력을 올려줍니다. 또한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피로 회복과 콜레스테롤 조절에 좋아요. 심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해산물입니다. 새우, 어떻게 먹어야 맛있을까? 첫 번째, 구워 드세요. 껍질째 살짝 구우면 바삭하고 칼슘까지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새우탕으로 드세요. 무와 함께 끓이면 시원하고 단백질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세 번째, 새우볶음밥. 밥과 함께 먹으면 단백질, 탄수화물 조합으로 든든한 한 끼가 됩니다. 네 번째, 야채 샐러드로 드세요. 삶은 새우를 올리면 가볍고 담백하게 드실 수 있어요. 새우 먹을 때 주의할 점. 하지만 조심하셔야 할 것도 있습니다. 튀김이나 버터에 너무 많이 볶으면 칼로리가 확 올라갑니다. 또 소금 간을 너무 세게 하면 혈압에 안 좋아요. 되도록 구이찜국으로 드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새우는 단백질, 칼슘, 아연, 타우린이 풍부한 건강 보물상자. 튀김 대신 구이, 찜, 탕, 샐러드로 드시면 최고입니다. 두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100g의 단백질이 약 3g 들어 있습니다. 채소치고는 상당히 높은 단백질 함량이에요. 채소계의 슈퍼푸드라고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해요. 특히 단백질 보충뿐 아니라 항산화 면역 소화까지 책임지는 건강 채소죠. 브로콜리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합니다. 레몬보다도 더 많은 비타민C가 들어있어요. 또한 비타민 K가 많아 뼈 건강에 좋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예방과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첫 번째, 살짝 데쳐서 드세요. 뜨거운 물에 12분만 데치면 아삭한 식감과 영양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워서 드세요.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리고 에어프라이어나 팬에 구우면 고소한 맛이 납니다. 세 번째, 브로콜리 샐러드. 데친 브로콜리를 삶은 달걀, 닭가슴살과 함께 곁들이면 단백질과 비타민을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국이나 볶음. 된장국, 소고기 볶음에 넣으면 어르신들 입맛에도 잘 맞습니다. 특히 설포라판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있어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오래 삶으면 비타민이 50% 이상 파괴됩니다. 꼭 살짝 데치기가 핵심이에요. 또 날로 먹을 때는 반드시 깨끗하게 세척하세요. 정리하자면 브로콜리는 단백질과 비타민C, 항산화 성분까지 담긴 슈퍼푸드. 살짝 데치거나 구워 드시면 영양과 맛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열알에 단백질이 약 3g 들어 있습니다. 호두, 캐슈넛, 피스타치오에도 단백질이 풍부하고 특히 좋은 지방, 즉 불포화 지방산이 가득합니다. 견과류 영양 성분. 견과류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뇌 건강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피부 노화 예방과 항산화 작용에도 도움을 줍니다. 마그네슘, 칼슘 같은 미네랄도 많아 뼈와 근육 건강에도 좋아요. 특히 아몬드는 혈당 조절, 호두는 기억력 강화, 캐슈넛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하루 한 줌. 한 줌이면 약 2530g 정도, 딱 적당량입니다. 두 번째,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튀기거나 소금 설탕이 많이 들어간 건 피하세요. 세 번째, 요리에 활용하세요. 샐러드에 올리거나 볶음밥 위에 뿌리면 고소한 맛이 납니다. 네 번째, 간식으로 대체하세요. 과자 대신 아몬드, 호두 한 줌을 드시면 혈당도 안정되고 배도 든든합니다. 주의할 점은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습니다. 하루 한 줌 이상 드시면 오히려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금, 설탕이 코팅된 견과류는 피하시고 반드시 무가당, 무염 제품을 고르세요. 정리하자면 견과류는 단백질과 좋은 지방과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있는 완벽한 간식. 하루 한 줌, 생으로 드시면 뇌 건강과 근육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근육을 지키려면 좋은 단백질 음식만큼이나 근육을 갉아먹는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것도 꼭 필요해요. 근육 감소 중에 안 좋은 대표 식품 3가지를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술입니다. 술은 단순히 간만 해치는 게 아닙니다. 근육을 만드는 과정, 단백질 합성을 직접 방해합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으로 바꾸는 합성 공장이 있어요. 그런데 술이 들어오면 이 공장이 멈춰버립니다. 즉,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이 안 생기는 겁니다. 술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단백질과 함께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빼앗아 갑니다. 특히 근육 유지에 중요한 비타민 D, 마그네슘, 아연 같은 영양소가 줄어듭니다. 결국 근육도 약해지고 뼈도 약해지게 되죠. 많이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A 한 잔 정도는 괜찮잖아? 아닙니다. 어르신들에겐 작은 양도 회복을 늦춥니다. 특히 밤마다 습관처럼 드시는 소주, 맥주 근육은 점점 줄고 배만 나오게 돼요. 여기에 또 하나 술은 수면 질도 떨어뜨립니다. 근육은 자는 동안 만들어지는데 술이 숙면을 방해해 회복까지 늦춰버려요. 근육 지키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술은 절제가 아니라 최대한 줄이는 것이 답입니다. 한두 잔이 쌓여도 근육에는 독이 되니까요. 두 번째는 정제 설탕이 많은 음식, 케이크, 사탕, 탄산음료 등 정제 설탕이 많은 식품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근육 단백질 분해를 촉진시켜요. 특히 빈 칼로리만 제공하면서 근육 생성에 필요한 영양소는 부족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정제 곡물입니다. 흰쌀, 흰빵, 흰면 등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근육 단백질 합성을 방해합니다. 또한 필수 영양소가 제거되어 근육 건강에 필요한 비타민 B군, 마그네슘 등이 부족해져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것만 지켜도 한 달 안에 청춘을 다시 찾을 겁니다. 78세 어르신도 3개월 만에 허벅지, 근육 20% 증가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걷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계단을 거뜬히 오를 수 있게 됩니다. 의자에서 한 번에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70세든
80세든 근육은 다시 살아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더 많은 어르신들께 도움이 됩니다. 구독, 알림 설정, 건강 정보 놓치지 마세요. 댓글,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직접 답변 드려요. 서로 공유해서 건강 응원해요. 좋은 문자보다 공유 보내면 친구든 지인이든 날 생각해 주는구나 하는 건강 문화가 퍼질 겁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